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주말 동안의 이슈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ETF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주 중요한 지표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까지 빠르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8000P가 이슈였습니다. 코스피가 아니라 S&P거든요. 월가도 지르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JP모건이 7,500 간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계속했을 경우에 8,000까지 갈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주말 동안에 기대감을 많이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숫자가 중요하겠냐마는 이 세 군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 미래, 뭐 NH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이치가 8,000 간다. JP모건이 7,500 간다. SG라고 하는 소시에테 제네랄이 7,300 간다라고 보수적으로 봤네요. 어쨌든 뭐 과장인지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는 중간 과정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어떤 근거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S&P 500이 현재 시점으로 6,857이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조기 종료됐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로 마감됐지만 어쨌든 7,500, 8,000 뭐 대략적으로 15%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을 바라는 분들은 어쨌든 전략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엣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도 뭐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팩트셋이라는 데서 거의 이런 데이터들을 거의 매주 전해주고 있습니다.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뭐 긍정적인 신호와 나쁜 신호,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13.4% EPS가 성장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한 주당 순이익이 미국에서 재무제표 볼 때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성장한다라는 거고 EPS가 얼마나 중요한지 뒤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매출 자체도 지금 뭐 사실 24년부터 26년치로 놓고 보면은 분기별로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하면 좋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는 13%좀 아쉬울 수 있는 숫자지만 이 정도로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이익이 커지면은 좋을 텐데,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준비를 해보면 현재 이제 PER 지수가 31배거든요. 근데 가장 높은 축에 속해요. 얼마나 이제 기대치가 많이 반영되어 있냐는 거고, 5년 동안은 26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대치가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EPS 아까 보여드렸던 거 17% 정도 성장하면은 7,600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좀 어려워 보이지만 뭐 여기는 플랫이고요. 여기는 12% 성장한다라는 거거든요. 12%와 현재 PER 이렇게 기대감도 높고 성장도 지속됐을 경우에는 한 7,500, 7,60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6,600이고요.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데 이 PER 기대 지수가 좀 낮아지게 되면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도 있으니까 뭐 무작정 막 26년에는 좀 잘해봐야지 하지 마시고요. 뭐 객관적으로 수치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과 지금 나스닥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심하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요때 주식 팔고 나가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뭐 늘 그랬다시피 이럴 때 사야 되는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적립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세 가지를 드릴 건데요. 자, 캐펙스가 결국 설비 투자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인데,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 돈 많이 벌어서 설비 투자에 거의 미친 듯이 때려 붓고 있습니다. AI 사이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관련돼서 종목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잠깐씩 조정받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12월까지는 좀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종목들을 쭉 나열해 보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GPU, CPU,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냉각기 관련된 이제 건설, SMR 건설하는 거 특히 뭐 가속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버의 완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SMCI나 아니면 마벨 같은 거거든요. 마벨.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마벨이 이번 주 이제 그러니까 화요일 날 종목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세 개 섹터거든요. 하드웨어 관련돼서 반도체 밸류체인입니다.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거.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오라클이 실적에 대한 이슈가 의문점이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가파르게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오지 못한 중소형 주들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결국 SMR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 베타가 크다는 거는 오를 때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섹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첫 번째는 에이스 미국
AI 핵심 산업 액티브입니다.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다가 반등 초입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주가들이 좀 올랐는데 반등하지 못했어요. 자, 뭐 아까 세 개로 나눠 드렸는데 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섹터예요. 자, 메타 들어가 있고요. 오클로와 레딧 있습니다. 자, 오라클 주가 좀 많이 밀렸고요. 애플로비는 너무 좋은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결국 AI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 이 애플로빈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광고를 소비자 관심 기반으로 이끌어내다 보니까 적중도가 높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나 블룸 에너지, 템퍼스 AI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빠질 때는 좀 무섭게 빠질 수 있지만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를 수 있겠다. 빠질 때 딱 상장해가지고 오히려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에이스 미국 AI 핵심 산업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요 종목들을 다 걸쳐놓고 있거든요. 특히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오늘 쿠팡에서 개인정보 보안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AI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클라우드에 넣고 보안 정보 보호 이런 것들을 잘 해내야 되는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또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워요. 소프트웨어 쪽에는 이제 IT를 바탕으로 이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인 건데 돈을 어떻게 벌어올지가 좀 고민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어떻게 돈을 벌어올지가 AI 소프트웨어가 요 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 확장을 통해서 이 AI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실제 매출까지 이끌어내느냐 효율적으로 그 포인트가 이제 메타와 로빈후드, 레딧, 그다음에 템퍼스 AI, 테슬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그리고 애플 로빈이 결국 광고 활용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GPU, 엔비디아 들어가 있고요. 가속기를 더 빠르게 뭐 다른 차원이 아니라 협업하는 차원으로 갔습니다. 아이온큐랑 D-Wave, 퀀텀 이런 종목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종목을 한꺼번에 투자하시는 게 바로 ETF, AI 핵심 산업 액티브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동안 소프트웨어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하드웨어가 잠깐 소외받았다가 특히나 엔비디아가 소외받았었거든요. 엔비디아 비중이 거의 뭐 가장 큰 ETF 중에 하나인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속슬 있죠. 이 속슬의 기초자산이 속스거든요. 이제 SMH랑 많이 비교가 돼요. 미국 주식 중에서는 VS라고 해보면은 얘는 미국 전통 회사들만 포함되어 있고요. 얘는 전 세계에서 좋다라는 ETF, 좋다라는 반도체 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 들어가 있고 ASML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범용적이고요. 좀 더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슬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팀 제도권 멤버십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하드웨어에 가까운 전통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브로드컴과 마벨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 TSMC, ASML, AMAT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거, 반도체를 깎고 특화시켜주는 거, 그리고 반도체 검사해주는 클라랑 테라다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요. AI 아무튼 엔비디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투자를 해보기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드웨어 밸류체인에서 또 전공정과 요 메인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인증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회사들도 들어가 있고요. 검사 장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SMH의 큰 틀이고 우리나라로 오면은 코덱스 미국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설계 쪽에 전공정에 그다음에 그 파운드리, TSMC랑 인텔까지요. 자, 마지막으로 SMR입니다. 결국 SMR을 빼놓고는 최근 트렌드에서 온전히 수익을 다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변동폭은 크거든요. 근데 상승할 때 더 많이 상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금 조금 오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빠졌는데 산업 자체가 좀 건재하다라고 하면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이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지금 다행히도 많이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저도 2번이나 방송을 해드렸거든요. 카메코와 커티스 라이드, 그다음에 오클로, 센트러스 에너지, BWX 테크놀로지 이런 건데요. 자, 원전이 없다면 하나 챙기면 좋을 것이 어떻게 그 우라늄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뭐 인증하고 그다음에 조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비 쪽에 특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EG가 그동안 운용 쪽에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빼고요. 장비 쪽에 특화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방사선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하는 회사고요. 해군의 이제 원자력 제조 기술을 납품하는 회사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티스 라이드도 좋은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엔비디아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코텍스 미국 반도체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봐도 저점 부근에 있거든요. 117불인데 결국 엔비디아가 올라줘야 뭐 S&P가 7,500이던 8,000이던 뭐 10만 간다고 하는 무슨 운영사도 있던데 하여튼 그렇게 10만이래 참 만까지 간다. 자, 마지막으로 인베스팅닷컴 통해서 경제 캘린더와 실적 발표 예측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인베스팅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 링크 달려있지만 프로 버전이 있고 프로 플러스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정보가 진짜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솔직히 이렇게 하나 도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경제 캘린더 누르셔가지고 필터 누르셔서 별 3개 클릭하시고 미국만 누르게 되면 딱 요만큼 딱 나와요. 엄청 심플하죠. 그러면은 금리 결정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10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월 11일 새벽 4시네요. 썸머 타임이 끝나서 아마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금리 결정과 코멘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 어떻게 금리 될 것인지 중요합니다. 노동부 쫄트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예고되어 있네요. 수목이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적 쪽에서는 화수가 중요합니다. 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있습니다. 마벨 있어요. 중요하죠. 세일즈포스 주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달러트리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멤버십 종목에서도 이번 실적에는 도전을 할 거니까요. 한번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